안 해버리면 어떡해요, 정말. 미안해요. 닦아줄게요. 그날 밤 호텔 방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느껴질 만큼 조용했어요. 그의 피부가 제 살결에 닿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만 같았고 손끝 하나에도 온몸이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린 말없이 가까워졌고 그의 체온이 점점 제 안으로 스며들 듯 퍼져왔어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순간에 잠겨버렸습니다. 그의 숨결이 귓가를 스칠 때마다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듣는 이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저는 사흘 동안 혼자 집에 남게 되었어요. 밀어두었던 이불과 커튼, 거실 카페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자는 마음으로 코인 세탁소를 찾게 되었죠. 그저 평범하게 지나갈 것 같았던 그 시간들이 저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제 하루는 거의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아침이 오면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로 부엌에 나가 밥을 준비하고 식탁 위에 반찬을 하나씩 올려놓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늘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식사를 했고 저는 그 앞에 앉아 있었지만 대화다운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웃고 떠들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하루에 대해 묻는 것조차 어색해졌고 그저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남편이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나설 때면 저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남겨진 집안에 서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공허함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낮 동안 집안일을 하면서도 저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냥 해야 할 일을 기계처럼 해내고 있는 느낌이었죠. 빨래를 널고 바닥을 닦고 정리를 하면서도 제 안에서 어떤 감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다가 문득 제 얼굴을 바라보면 예전보다 표정이 많이 사라졌다는 걸 느끼기도 했어요. 웃는 일도 줄어들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 같은 것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죠.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조차도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기분이 들었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저녁이 되면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손이 스칠 때도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저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죠. 예전에는 손끝 하나에도 심장이 뛰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억이 있었는지조차 희미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반복되다 보니 저는 점점 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게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제 존재를 느껴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주 깊은 곳에 남아 있었던 것 같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어요. 괜히 기대를 하면 더 허무해질 것 같았고 지금의 이 조용한 일상이 깨지는 게 두렵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저 아무 일도 없는 듯 살아가기로 마음먹었고 제 안에서 올라오는 작은 흔들림들을 하나씩 눌러버리며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이미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아주 작은 계기 하나만 있어도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위태로운 상태였고 그걸 스스로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제 앞에 나타나서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걸어준다면 저는 아마도 쉽게 흔들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저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었고 아무도 저를 바라보지 않는 시간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는 조용히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큰 마음을 먹고 집을 나섰어요. 이불이며 커튼이며 거실 카페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양손 가득 빨랫감을 들고 코인 세탁소로 향했죠. 평소 같았으면 미루고 또 미뤘을 일인데 남편이 집에 없는 그 며칠 동안은 왠지 모르게 뭐든 다 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 안에 쌓여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제 안에 쌓여있던 것들까지 같이 털어내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느껴지던 따뜻한 공기와 세제 향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묘하게 편안한 느낌도 들었어요. 아무도 없는 듯 조용한 공간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고 저는 그 안으로 천천히 발을 들였죠. 빨랫감을 하나씩 꺼내 세탁기에 넣고 무거운 이불을 밀어넣으며 숨을 고르는데 괜히 그 공간이 조금 좁게 느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동전을 꺼내려는 순간 제 옆에서 누군가 머뭇거리는 기척이 느껴졌고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보게 되었죠. 처음 보는 남자분이 기계 앞에 서서 버튼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손에 동전을 쥐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면서도 이유 없이 시선을 끌었죠. 괜히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그날의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여기 처음 오셨나 봐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500원 동전 4개 넣고 코스 선택하시면 바로 돌아가요. 그렇게 말하면서 손으로 버튼을 가리켜 드렸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럽게 나왔다는 걸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분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금세 긴장이 풀린 표정으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와보는 곳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면서 어색하게 웃으시는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꾸며진 느낌이 아니라 정말 당황한 사람이 겨우 웃음을 만들어낸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냥 잠깐 도와드린 것뿐인데 그분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하셨고 그 모습이 괜히 마음에 남았어요. 그 순간이 왜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세탁기를 돌려놓고 나서도 그분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계 앞에 서서 돌아가는 걸 계속 바라보고 계셨고 저는 제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쪽으로 시선이 향하더라고요. 괜히 한 번 더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러다 눈이 마주치면 아무 일도 아닌 척 고개를 돌리고 그러면서도 다시 신경이 쓰이고 그런 순간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분과 눈이 몇 번이나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괜히 어색해서 시선을 피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입가에 웃음이 걸리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낯선 공간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일 뿐인데도 그 짧은 순간들이 묘하게 길게 느껴졌고 제 일상에서는 좀처럼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분이 동전을 다시 만지작거리며 기계를 바라보다가 문득 제 쪽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을 때 저는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는 척 손을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도 시선이 계속 느껴졌고 그게 싫지 않았다는 게 더 이상했죠.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 그것도
아무 의미 없는 시선이 아니라 조금은 머뭇거리면서도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시선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저는 그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남편과의 생활 속에서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식되는 순간 자체가 낯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남자의 시선이 자꾸만 신경 쓰였고 그게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묘하게 마음을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세탁기 문을 닫고 다음 작업을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그쪽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다시 한번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는 눈빛을 보냈을 때 저는 짧게 웃어 보였지만 그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었는데 그날 그 짧은 마주침이 이상하게 오래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스쳐 지나갈 사람일 수도 있었고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의 저는 그 사람을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리듬에 맞춰 제 심장도 조금 빠르게 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괜히 손끝이 신경 쓰이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평소의 저와는 조금 다른 상태였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듯 시작된 그 순간이 제 일상 전체를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그 특유의 낮은 진동 소리가 공간을 천천히 채우기 시작했어요. 규칙적으로 울리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조용한 긴장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었죠. 저는 세탁기 앞에 서서 돌아가는 빨랫감을 한참 바라보다가 괜히 다른 일을 하는 척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할 일은 거의 없었는데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 안을 계속 맴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세탁기를 돌려놓고 나면 보통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손에 쥐고 있던 동전을 괜히 만지작거리거나 기계 위를 손으로 쓸어보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힐끗힐끗 보면서도 모르는 척 고개를 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선이 자꾸만 그쪽으로 향했어요. 한번 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인지 모르게 계속 다시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러다 또 눈이 마주치고 그 순간마다 괜히 심장이 한 번씩 더 뛰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이 마주치면 저는 먼저 고개를 돌렸지만 그 짧은 순간에 느껴지는 묘한 긴장이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괜히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려고 손을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분의 움직임에 신경이 쓰이고 있었어요. 그분이 살짝 움직일 때마다 그 기척이 느껴졌고 제 뒤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조금 더 좁아진 것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공기가 점점 묘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민망한 기분이 들었고 그렇다고 해서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어색한 순간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생기고 있었죠. 저는 세탁기 문을 괜히 한 번 더 확인하고 버튼을 다시 눌러보기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어요. 이미 설정이 끝난 기계인데도 뭔가 할 일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 남자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걸 계속 들여다보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그 상황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눈이 다시 마주쳤을 때 이번에는 그분이 먼저 살짝 웃으셨고 저는 그 웃음에 괜히 더 당황해서 시선을 피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입가에도 비슷한 웃음이 번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왜 웃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저 그 상황 자체가 이상하게도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낯선 사람과 같은 공간에 서 있을 뿐인데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았고 그 소리 사이로 서로의 숨소리가 겹쳐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괜히 숨을 고르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지만 그분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흘러가게 두고 있었고 그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어색함과 편안함이 동시에 섞여 있는 이상한 기분이었고 그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그 사람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제 시선도 따라 움직였고 괜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이 겹치면 더 크게 신경이 쓰였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서로의 존재가 점점 더 또렷하게 느껴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계속 신경이 쓰일까? 그냥 지나가도 될 인연일 텐데 왜 이렇게 눈에 밟히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다시 시선이 마주쳤고 저는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늦게 시선을 피했던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는 느낌이 남았거든요.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도 길게 남아 있었고 저는 그 감각을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아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점점 더 특별해지고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점점 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그 어색한 정적이 점점 길어지자 저는 괜히 시계를 한번 확인했어요. 아직 시간이 꽤 남아 있었고 그 짧지 않은 기다림이 오히려 더 신경 쓰이게 만들고 있었죠. 그때 그 남자분이 한 걸음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시간 조금 남았는데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알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기 서 있기 좀 어색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럽게 들렸어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분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낯선 사람과 둘이 자리를 옮긴다는 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거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렸고 이미 그 흐름 안에 제가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죠. 제 안에서 아주 잠깐의 망설임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보다 먼저 고개가 아주 미세하게 끄덕여지고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저도 잠깐 나갔다 올까 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야 제가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분은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먼저 문 쪽으로 걸어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코인 세탁소 문을 나서는 순간 바깥 공기가 살짝 차갑게 느껴졌고 그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머릿속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가까운 카페로 향하는 짧은 거리 동안 우리는 나란히 걷고 있었지만 서로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묘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발걸음 소리와 주변의 작은 소음들이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이 어딘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을 때 비로소 서로를 마주보고 앉게 되었고 그제야 제대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죠. 어디 사세요? 저는 이 근처 살아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분은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했고, 그래서 코인 세탁소도 처음 와봤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고, 그렇게 서로의 일상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직장 이야기, 이 동네 이야기, 사소한 취향까지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대화가 끊기지 않았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긴장이 풀린 채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가끔은 웃으면서 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죠. 그분이 웃을 때마다 눈이 살짝 휘어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걸 의식하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이 가까워질 때마다 괜히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다시 눈을 들어 마주치면 서로 짧게 웃고 그런 반복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원래 낯선 사람과 쉽게 말을 섞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가 문득 세탁기 생각이 나서 시계를 확인했어요. 돌아갈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죠. 아,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분도 함께 일어나며 계산을 하겠다고 하셨고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분이 먼저 결제를 하셨어요.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괜히 마음이 한 번 더 흔들리는 걸 느끼고 있었죠. 다시 코인 세탁소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아까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거리로 걷고 있었고 서로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분은 단순히 낯선 사람이 아니라 제 일상 안으로 조금 들어온 사람이 되어 있었고 저는 그 변화를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갔을 때 처음 그 공간에 들어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똑같은 장소였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져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그날 그 커피 한 잔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고 제 일상에 아주 조용하게 스며들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세탁이 끝났다는 알림음이 울리면서 저는 기계문을 열고 따뜻하게 마른 빨랫감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막 건조를 마친 이불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괜히 마음이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았죠. 옆에서 그 남자분도 비슷한 타이밍에 세탁물을 꺼내고 있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아까 카페에서 나눴던 대화가 머릿속에 남아있어서인지 그분이 더 이상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아주 조금은 익숙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빨랫감을 접으며 괜히 시간을 조금 더 끌고 있었고 그분도 급할 것 없는 듯 천천히 움직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조용한 공간 안에서 서로의 움직임이 계속 의식되었고 시선이 몇 번이나 겹쳤다가 다시 흩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모든 정리를 마치고 나서 저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정말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고 이 만남도 여기서 끝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문 앞에 서서 신발을 정리하고 있을 때 뒤에서 그 남자분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요.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맥주 한 잔 정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 짧은 문장 안에 묘한 긴장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돌아보지 못하고 잠깐 멈춰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한 번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있었지만 이번 제안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느낌이었죠. 이건 그냥 우연히 마주쳐서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다시 만나는 자리라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였는지 제 안에서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여기서 그냥 웃으며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게 맞는 건데, 굳이 다시 만날 이유는 없는 건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그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고개를 숙인 채로 서 있었고,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돌아봐야 할 것 같은 그 애매한 순간이 길게 이어졌어요. 결국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고, 그분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괜히 더 말을 꺼내기 어려워진 것 같았고, 저는 짧게 숨을 고른 뒤에 대답을 해야 했죠. 잠깐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그리고 조금 떨리게 들렸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제가 선택을 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고, 동시에 마음 한쪽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어요. 그분의 표정이 순간 밝아지면서 고개를 끄덕이셨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바깥 공기가 다시 한번 얼굴을 스쳤고, 그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더 긴장을 또렷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지만 아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분명 같은 사람이었고 같은 길을 걷고 있었는데도 그 사이의 거리감이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의식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분 역시 말을 아끼면서 조용히 옆을 걷고 있었어요. 그 짧은 거리 안에서 느껴지는 공기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고, 괜히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아닌데,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소에 저라면 분명히 거절했을 상황인데 그날의 저는 그걸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장소로 향하고 있었고, 그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맥주잔이 몇 번 오가고 나서야 저는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의식하느라 조심스럽게 이어지던 대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그 사이의 거리도 눈에 보이지 않게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분이 웃으면서 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그쪽으로 따라갔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괜히 숨을 고르게 되는 순간들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맥주의 온기가 몸 안으로 퍼지면서 생각보다 더 빨리 취기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고, 그 덕분인지 경계하고 있던 마음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죠. 그분이 제 쪽으로 몸을 조금 더 기울이며 말을 걸어올 때마다 저는 그 거리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손이 스칠 듯 가까워지는 순간들이 이어졌고, 그 짧은 접촉 하나에도 제 안에서 작은 떨림이 일어나고 있었죠.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잔을 만지작거렸지만 그 시선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과 시선이 이어지던 사이 어느 순간 대화가 잠깐 끊겼고,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혹시 조금 더 조용한 곳으로 가실래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 목소리가 유난히 낮게 들렸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만큼 어리숙한 상황은 아니었고,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잠깐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에 쥔 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건 아닌데,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동시에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감정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죠. 그분은 더 이상 말을 재촉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기다림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어요. 저는 결국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분의 눈을 마주보게 되었죠. 그 시선 안에서 이미 선택은 끝나 있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짧게 숨을 고른 뒤에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방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정신을 깨우는 것 같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고 발걸음이 향하는 방향을 굳이 묻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는 듯 했죠. 거리는 짧았지만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 긴장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호텔 입구 앞에 멈춰 섰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망설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돌아가면 모든 게 없던 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고 그게 맞는 선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게 되었어요. 그분이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안에 둘만 남았을 때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의 숨이 더 가까이 느껴졌고 저는 괜히 시선을 어디에도 두지 못한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복도를 지나 방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더 이상 제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분이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 방 안으로 들어가는 그 짧은 한 걸음이 제 일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는 시작이라는 걸 그때의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호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분명 몇 분이면 도착할 거리였는데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고 머릿속은 정리가 되지 않은 채 계속 같은 장면만 떠오르고 있었죠. 방 안에서 느꼈던 온기와 가까워졌던 숨결, 제 의지와는 다르게 흔들렸던 순간들이 계속 스쳐 지나갔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열쇠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문을 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짧은 순간에도 제 안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뒤섞여 있었죠. 결국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그 익숙한 공간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고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서도 제 발걸음 소리가 어색하게 들렸어요. 거실에 서서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고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들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스스로도 확신이 들지 않았죠. 손끝에 남아있는 감각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었는데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고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심장이 아직도 조금 빠르게 뛰고 있는 게 느껴졌고 그 리듬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었죠. 눈을 감으면 그 순간들이 더 또렷하게 떠올라서 일부러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건 아니야. 그냥 실수였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그 일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지워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한 번이야. 다시는 없을 거야. 그렇게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그렇게 하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감싸는 순간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죠. 물줄기가 어깨를 타고 내려올 때마다 그날의 감각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괜히 더 세게 물을 틀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또렷하게 떠오르는 기억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제 얼굴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인데도 그 안에 담긴 표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죠. 저는 그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돌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옷을 입었어요. 다시 거실로 나와 앉았을 때 집안의 정적이 더 크게 느껴졌고 그 속에서 제 숨소리만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건 여기서 끝이야. 그냥 지나간 일이야. 다시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죠.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다 보니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날의 그 짧은 순간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제 안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죠. 저는 그걸 애써 외면하려고 했고 그저 평소처럼 하루를 이어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그날의 일을 제 안에서 조용히 묻어두려고 했어요. 그저 한 번뿐인 일이라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일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어제의 일을 애써 머릿속에서 밀어내면서 평소처럼 움직이려고 했지만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낯선 감각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었죠. 괜히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고 아무것도 아닌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짧은 진동과 함께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죠.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별것 아닌 짧은 인사였는데도 그 글자 하나하나가 유난히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읽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단순한 선택 하나가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이건 여기서 끝내야 하는데 어제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손가락은 이미 화면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결국 짧게 답장을 보내고 나서야 제가 또다시 그 흐름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 이후로 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조금 더 알게 되는 느낌이 들었고 그 안에서 저는 점점 더 편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분이 오늘 시간 괜찮으시냐고 물었을 때 저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머릿속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는데 동시에 어딘가에서 기대하는 마음도 함께 올라오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아주 짧게 괜찮다고 답을 보냈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또 한 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속 장소는 어제와는 다른 조금 더 조용한 곳이었어요. 대낮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주변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고 그 안에서 저는 괜히 더 긴장하고 있었죠. 그분을 다시 마주했을 때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그게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잠깐의 대화가 오간 뒤 우리는 길게 머무르지 않고 바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잠깐 발걸음을 멈췄던 것 같아요. 여기서 돌아가면 된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먼저 앞서 걸어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느껴지는 공기가 어제와는 또 다르게 느껴졌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긴장이 더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조용한 복도를 지나 방 안으로 들어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섰을 때 바깥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느껴졌고 저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르고 있었고 동시에 아주 천천히 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잠깐 머물다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짧게, 정말 잠깐 그렇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었어요. 시계를 한번 봤을 때 이미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시선과 가까워지는 거리, 손끝에 전해지는 미묘한 감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 흐름을 끊지 못하고 있었죠.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왜인지 모르게 그 순간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더 흘러갔고 창밖의 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우리는 시간을 한 번 더 연장하게 되었고 그 선택을 하는 순간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흐름에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있었죠. 해가 조금씩 기울어갈 때쯤이 되어서야 우리는 그 공간을 벗어나게 되었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괜히 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천천히 걷고 있었지만 발걸음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고 그걸 티내지 않으려고 더 신경을 쓰고 있었죠. 얼굴이 조금 뜨겁게 달아오른 느낌이 들었고 숨을 고르면서 표정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에는 희미하게 붉은 기운이 올라와 있었고 저는 그걸 애써 외면하면서 시선을 피했죠. 밖으로 나와 헤어질 때까지도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이미 충분한 대화가 오간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걸 부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왜 다시 만났을까? 왜 멈추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시간을 떠올리고 있는 저 자신을 느끼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돌아오기 전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이상하게도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찾고 있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이미 잠이 완전히 깨어 있었고 머릿속은 어제의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죠. 화면을 켜자마자 아무 메시지도 없다는 걸 확인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보내야 할지, 그냥 기다려야 할지, 그런 사소한 고민 하나에도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죠. 이미 2번이나 만났고 그만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오늘이 지나면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그 순간을 붙잡고 싶게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짧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답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왔을 때 심장이 한 번 더 크게 뛰는 걸 느꼈어요. 별다른 말이 아니었는데도 그 짧은 대화 안에서 이미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처음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어색함은 거의 사라져 있었고 대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묘한 익숙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눈이 마주치는 순간마다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아도 되는 느낌이었고 그 짧은 시선 안에서 이미 많은 게 오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길게 머무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겼고 그 흐름이 너무 익숙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일처럼 망설임 없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붙잡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던 이건 아니야라는 생각이 그날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고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거리감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었고 말없이 마주 앉아 있는 순간조차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조용한 시간이 더 깊게 느껴졌고 저는 그 안에서 점점 더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손끝이 닿는 순간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떨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그 감각이 이어질수록 저는 더 이상 멈춰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이 순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 그 안에 머물러 있었고 저는 그 흐름을 끊지 못한 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더 깊게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감정과 생각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멈추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이 더 낯설게 느껴졌고 동시에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느껴지고 있었죠. 그분의 시선이 저를 향할 때마다 저는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날의 저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선택된 흐름 안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끝나갈 때쯤이 되어서야 저는 겨우 현실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곧 남편이 돌아온다는 사실,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그제야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짧은 시간마저 아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결국 그 공간을 나서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정말 끝낼 수 있을까? 다시는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미 멈출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다는 걸요. 남편이 돌아온 날, 집안의 공기는 다시 익숙한 흐름으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익숙한 발걸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어지는 일상까지 모든 게 평소와 다를 것 없어 보였죠. 저는 웃으며 남편을 맞이했고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제 안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머릿속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들이 떠오르고 있었고 그걸 애써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괜히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고 평소보다 더 말도 많이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남편이 잠깐 다른 곳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저는 제 표정이 들킬까봐 괜히 더 긴장하고 있었고 그 긴장이 몸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밤이 찾아왔을 때 저는 겨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그때서야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아니었는데 여기서 끝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는데도 괜히 화면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죠. 그러다 결국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알림 하나에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읽지 않아도 되는 메시지였는데 저는 망설임 없이 화면을 열어보고 있었고 그 안에 짧은 문장이 다시 저를 그 시간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죠. 답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시 이어진 대화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저는 그걸 멈추지 못하고 있었죠. 며칠 전까지는 없었던 관계가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번에는 더 짧은 망설임 속에서 결정이 이루어졌어요. 이전처럼 길게 고민하지도 않았고 그저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고 움직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쉽게 다시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죠. 두 번째로 몰래 만났던 날 저는 더 이상 처음처럼 긴장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그 익숙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주변을 살피면서도 동시에 그 상황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고 그게 더 두렵게 느껴졌죠. 그날 이후로도 연락은 끊기지 않았고 저는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잠깐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마다 핸드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겨버렸고 그게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두 개의 다른 시간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는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일상이고 또 하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로 이어지는 시간이었죠. 그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고 어느 쪽이 진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더 많은 생각이 떠올랐고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야 했죠. 그 반복이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미 제 삶 안으로 깊게 들어와 버린 어떤 것이었고 저는 그걸 끊어내지 못한 채 계속 이어가고 있었죠. 죄책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만으로는 저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도 동시에 느끼고 있었죠. 저는 그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 일상은 겉으로는 아무 변화 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무너지고 있었죠.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 집안에서 평범한 아내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이 되면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엌으로 걸어가 밥을 차리고 남편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고 그 일상은 여전히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믿고 있고 저는 그 믿음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고 있어요.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나누고 가끔은 소소한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안에는
다른 감정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그게 더 힘들 때도 있지만 동시에 이 일상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남편을 사랑해요. 그 사실만큼은 분명하고 그 마음이 거짓은 아니에요.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있고 서로에게 익숙해진 삶이 있고 그 안에서 쌓인 신뢰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를 완전히 지워내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끝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순간들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힐 줄 알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간 일처럼 아무 의미 없는 실수처럼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하게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다가도 문득 그때의 공기나 시선 그리고 그 짧은 거리감이 떠오르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멈춰버리곤 해요. 그 순간이 왜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지, 왜 이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것도 여전해요. 화면을 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손이 멈춰버리죠.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간단한 선택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화면을 열어보게 되고 짧은 글 하나에 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끼고 있어요. 별것 아닌 한 줄의 메시지인데도 그 안에는 제가 외면하려고 했던 시간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답장을 하지 않으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 번은 정말 끝내야겠다고 마음먹고 일부러 아무 답도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핸드폰을 멀리 두고 일부러 다른 일을 하면서 생각을 끊어내려고 했죠. 그런데 그날 밤이 되자 괜히 더 생각이 나고 더 또렷하게 떠오르고 오히려 더 깊게 빠져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잊으려고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기억들 속에서 저는 결국 다시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짧은 한 문장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걸 보내고 나서야 저는 또 한 번 스스로에게 실망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걸까? 왜 이렇게 멈추지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도 동시에 그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두 가지 마음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까지 지켜온 일상이에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어지는 평범한 하루, 남편과 함께하는 익숙한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안정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감정인데도 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이에요. 짧았지만 강하게 남아버린 기억, 쉽게 잊히지 않는 감각,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낯선 끌림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을 때가 더 많아요. 이게 단순한 유혹인지 아니면 제가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분명한 건 저는 아직도 그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같은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요. 남편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면서도 머릿속 어딘가에는 다른 장면이 떠오르고 있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도 제 안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이중적인 상태가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메시지는 계속 오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내려놓고 또다시 손에 쥐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손을 떼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답장을 하지 않으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끝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단순한 방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단순함이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아마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언젠가 더 큰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고 그 선택 하나로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때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의 저는 그 답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흔들리는 마음 속에 서 있을 뿐이에요. 어느 쪽으로도 완전히 기울지 못한 채 그 사이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로요. 어쩌면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 답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걸지도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